네, 안녕하세요. 분당 뉴욕치과 유선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치과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고 가장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부분을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빨을 어떻게 하면은 오래 쓸 수 있나요? 정기적인 구강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걸 위해서 1년에 한 번, 치주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부분은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까지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바르게 양치질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칫솔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칫솔모가 강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칫솔모의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3줄 칫솔, 4줄 칫솔, 2줄모 칫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추천을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칫솔모는 가급적 부드러운 칫솔에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2줄모 칫솔을 이용해서 양치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양치질 할 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인데요.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분에 45도 정도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미세하게 진동을 주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양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원형 원추 모양으로 생긴 칫솔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칫솔을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맨 끝 치아의 뒷부분 그리고 윗열 치아의 후방 부분이 양치가 잘 안 되는데 이런 형태의 모로 치아와 치아 사이 후방 치아, 후방의 뒤쪽까지 같이 양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칫솔입니다. 전동 칫솔이 좋은 건가요? 전동 칫솔은 처음에 장애인을 위해서 사실은 개발이 됐었던 칫솔인데 어린 아이들이나 의아들 좌우로 양치에 진동을 주거나 돌려서 쓰는 방법이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전동 칫솔이 꽤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칫솔을 쓰느냐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양치를 잘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칫솔질을 열심히 하면은 이빨에 있는 모든 때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칫솔질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나쁜 건가요? 양치질 중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은 그거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칫솔의 모에 따라서 모가 빳빳하고 아주 강한 칫솔부터 미세모, 부드러운 모 다양하게 있는데 부드러운 칫솔은 양치질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강한 칫솔을 쓰시고 강한 칫솔을 이용해서 좌우로 박박 운동화 닦듯이 칫솔질을 하는 습관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드러운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고 치아 잇몸 경계 부분에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린 증상이 생기거나 오히려 잇몸이 퇴축돼서 잇몸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시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면 왠지 요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쓰면서 요 안에 있는 모든 그거를 찌꺼기 같은 걸 빼야 되나요? 치실은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생긴 치간 칫솔은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치주 질환이 진행돼서 잇몸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경우, 치아가 길어져서 아래쪽에 틈이 많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치간 칫솔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잇몸이 퇴축이 돼서 구멍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간 칫솔은 안 들어가는 곳에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치주 질환이 진행됐거나 틈이 많이 생긴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칫솔입니다. 그럼 음식물이 자주 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칫솔을 사용하면 좀 좋을까요? 음식물이 끼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 그리고 옆면, 즉 잇몸과 치아 사이에 생긴 아래쪽에 틈에 음식이 잔류하는 경우 고여있는 경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음식은 치실을 이용해서 관리해 주시거나 틈이 많이 벌어진 경우에는 교정이나 보철적인 치료를 통해서 틈을 메워주시면 음식 끼는 게 조금 더 좋아지실 수 있고요.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서 치아가 길어져서 생기는 부분, 즉 치아의 아래쪽에 생긴 부분에 음식이 남아있는 부분은 가글을 하시거나 치간 칫솔을 쓰시면 훨씬 더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실을 쓸 때 안쪽 이빨을 할 때요 입술이 아프거든요. 입술이 같이 갈리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치실 사용하는 것은 적당한 길이를 끊고 손가락에 좌우로 갈아서 필요한 부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금니 쪽은 사실은 좀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나온 칫솔을 쓰면은 훨씬 더 사용하기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혀는 어떻게 관리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전신 건강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분비계 질환이 있거나 소화기 계통에 질환이 있는 경우, 트름을 많이 하는 경우, 소화 불량인 경우, 이런 경우에 나는 냄새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치주 질환에 의해서 세균의 증식에 의해서 나는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치할 때 혀도 같이 양치해주는 습관을 기르시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혀 클리너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혀 클리너는 백태나 혀에 낀 부분을 긁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치를 하면서 내가 사용한 칫솔을 가지고서 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쓸어서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태가 아까 치태 같은 혀에 하얗게 끼는 건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전신질환이 좀 있으시거나 연세 드신 분 중에서 구강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혀 사이에 하얗게 낀 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리할 때 혀 클리너로 조금 긁어주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약 먹어도 되나요? 치약은 원칙적으로는 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나 양치 후에 헹굼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가급적 구강 내에 치약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잇몸 질환은 칫솔질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나요? 네, 예방 가능합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쉽게 집에서 양치질하는 방법이 잘 되고 있는지,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고 있는지 치과에서 직접 저희 직원과 함께 실습을 하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치아에 붉은색 착색제를 바른 이후에 직접 양치를 해보실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어금니나 안쪽에 양치가 잘 안 되는 부분들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위생사 선생님이 1대1로 1시간 동안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이후에 잇몸 마사지, 치면 광택, 치면 강화 등의 그런 부분을 같이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흡연하시거나 뭐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까요? 네, 확실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시면은 훨씬 개운해지고 입안이 상쾌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케일링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 점이 있나요? 이 과정에는 스케일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하지만 스케일링 플러스 구강 건강 관리에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 잇몸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1시간 동안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치과 원장님들은 언제 스케일링 하세요? 저는 신입 직원을 뽑을 때 한 번씩 합니다. 신입 직원 교육 후에 이 친구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스케일링을 한번 받아보면서 판단도 하고 그럴 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입 직원을 안 뽑으면 몇 년이고 안 받으시나요? 실제 그렇진 않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바쁜 때도 있지만은 예약이 많이 취소되거나 갑자기 병원이 좀 한가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직원들 통해서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습니다. 그럼 충치 치료는 누구한테 받으세요? 충치 치료는 제가 스스로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같이 개원하고 있는 선배, 후배 통해서 저도 그쪽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기 때문에 치료를 그 선생님한테 받고 있습니다. 치위생사란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간호사하고 혼동을 하시는 분도 조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 위생사는 치과 진료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치과에 관한 공부를 3년, 4년 동안 하고 졸업한 전문 의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뉴욕 치과는 전체 스태프분들이 정규 과정을 졸업하고 이수한 전문 치과 위생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